최근 경매를 통해서 여기 이 빌라가 낙찰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얼마를 벌었냐면 약 2,200만 원을 벌었어요. 그런데 이 물건 사신 분, 다시는 경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왜 그랬을까요? 정말 다 잘했는데 이거 딱 하나를 잘못하는 바람에 100일 동안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이 딱 하나가 뭔지 여러분은 미리 알고 가세요. 오늘 이야기는 4개월 만에 2천을 벌었지만 가장 후회한다는 그런 사례입니다. 당시에 보면 한창 다들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때라 이 빌라가 기회의 물건이었어요. 분명한 수익 가능성이 있는데도 관심이 아파트로 쏠리니까 경쟁이 적었거든요. 그래서 마침 1시간 정도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물건이 있길래 임장도 다녀오고 각종 손품도 팔면서 이 물건을 분석해봤습니다. 이 물건은 10년도 안 된 준신축의 4층짜리 빌라입니다. 또한 엘리베이터도 있고 옥상도 사용 가능하고 공시가도 1억 이하라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죠. 주변에는 10분만 가면 큰 상권도 있어가지고 각종 생활권도 잘 보장되어 있었습니다. 또한 하나의 빌라가 아니라 아예 이 단지 자체가 빌라형 단지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빌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위치해 있었죠. 그렇다 보니까 전용 통학로까지 있는 꽤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. 심지어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어가지고 초품빌이라고도 불렸어요.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임장을 가보니까 부동산에서도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물건이 없다. 물건만 받아오시면 얼마든지 팔아주겠다 라고 했습니다. 그렇게 만족스러운 분석을 마치고 이 물건을 1억 2,400만 원으로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. 결국 돈을 버는 물건은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이 지금 당장 얼마냐, 또 지금 당장 팔리냐,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걸 다시 알 수가 있었죠. 그렇게 이 물건을 사고 얼마 뒤 부동산에 드디어 중개를 올렸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팔렸다고 해요.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투자 사례잖아요. 그럼 이 좋은 물건을 잘 투자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 물건을 낙찰받고 이분이 정말 치명적인 이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고생을 한 겁니다. 바로 명도에서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. 보통 낙찰을 받으면 법원에서 관련 서류들을 열어볼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 채무자에 대한 연락처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당 채무자 겸 점유자인 이분에게 명도를 위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. 이때까지는 정말 좋아요. 매각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문자와 내용 증명을 통해서 명도에 대한 안내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닿은 점유자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.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공감하고 배려를 해버린 거예요.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경매에 압류가 되었다 라는 점에서부터 사실 이미 끝난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유자 또한 딱한 사정을 말하는데 친구 보증을 잘못 써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며 금방 취하하겠다고 했어요. 그런데 사실 이 경매에 나왔다, 그리고 낙찰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 라는 시점부터는 사실 이건 거짓말입니다. 경매의 절차를 간단하게 볼게요. 자, 이렇게 경매에 나온 물건 어떻게 나오냐면 누군가 대출을 못 갚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
지속적으로 연체된 사람에게서 압류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또 이 압류된 물건이 우리가 보는 이 경매 사이트에 나오기 위해서 또 2년의 기간이 걸려요. 왜냐하면 이 물건의 등기와 재판매를 위한 각종 검증과 절차에서 다양한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이죠.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채무자는 약 3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겁니다. 그런 상황에서 취하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? 취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그 빚을 다 갚는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. 그게 가능했으면 3년 동안 이걸 그냥 뒀겠냐고요. 당연히 불가능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. 그런데 이걸 몰라서 이분은 이 채무자의 말을 믿고 기다려줬습니다. 그렇게 첫 번째 약속을 한 날에 당연히 이 채무자는 다시 잠수를 탔어요. 그래서 이분도 사실 이때부터는 채무자 말은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건 생각하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. 하지만 또 여기서 실수를 하죠. 아니, 한 번이 어렵지 2번, 3번은 그냥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방문한 뒤 이 채무자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. 통장에 돈이 있다. 그런데 사고 계좌로 압류가 돼가지고 내일 은행에서 풀어준다고 한다. 아내가 충격으로 쓰러졌다.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느라 조금 더 걸린다. 부모님 도움으로 이사 날짜는 잡았다. 그런데 대출 심사 중이라 조금 더 걸린다.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딱하죠. 그런데 웃긴 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. 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심지어 온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다. 지금 금융거래가 막혀있다. 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어보면 감이 오죠? 사실 이렇게 놓고 들으니까 어이가 없지만 현장에서 그 분위기에서 하나씩 들으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또 웃긴 건 그렇게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합의서를 썼는데 또 그날이 되니까 잠수를 타더라는 겁니다. 그렇게 결국 이분은 강제집행을 빨리 시도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다시 온 연락은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. 아까 말한 핑계 중에서 돌아가셨던 아버지 있죠?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새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쫓아낼 수가 있냐. 좀 더 기다려달라. 라는 겁니다. 또 다음 날에는 그 쓰러졌다던 아내가 갑자기 회복을 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. 그리고는 난 오늘 처음 알았다. 지금 이삿짐 차가 없어서 그렇다. 폐기물도 처리하려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. 라는 겁니다. 어때요? 참 어이가 없죠. 그래서 바로 해당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법원에 설명했고 바로 강제집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이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고 나서야 이들은 이사를 갔죠. 이 물건 투자하신 분 정말 잘했거든요. 잘 투자했어요. 물건 정보도 정말 제대로 봤던 게 분명한 수익도 나는 물건이었고 바로 거래도 가능한 물건이었고 명도도 사실 이 채무자들은 대항력이 없어서 당연히 명도도 가능했던 물건인데 이 하나의 실수가 이렇게 고생을 시킨 겁니다. 그래서 약 100일 동안 정말 개고생하시다가 열흘도 안 돼서 해결할 수 있었죠. 그렇게 이 물건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고 간단한 수리만 했는데 바로 매수자가 나와서 약 2천의 수익을 얻고 팔았어요. 자, 그럼 여러분도 이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. 투자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 경험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궁금할 겁니다. 방법은 간단해요. 사실 처음부터 난 일개 직원인데쇼 하면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어디 콜센터나 공공기관에 문의해 본 적 있으세요? 그럼 늘 듣는 말이
저는 일개 담당자라 직접 해결은 못하고 해당 내용을 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라고 넘겨버리잖아요. 바로 이겁니다. 그 상황에서도 어떤 내용을 들어도 일단 기록만 하고 그렇게 넘겨낸 다음에 집에 와서 객관적인 판단이 될 때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. 현장에서는 저는 일개 직원이라 해당 내용은 제가 잘 전달드려 보겠습니다. 대신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저도 보고드리기 위한 이 자료가 필요한데 관련 내용이랑 여기 사진이랑 영상 좀 찍어 가겠습니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정당한 명분이 생기니까 내용도 녹음하면서 내부 사진이랑 영상도 찍으면서 나도 증거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참, 이게 투자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하면 누구나 또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으니까 이런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더 길어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고요.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